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데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월요일 날 나와주셨습니다. 네네네. 왜 나와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제 여기 월요일날 출연하신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전략도 부탁드리겠고요. 네. 지난주에 돌격 지시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도 돌격인지 네. 대장님의 의견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주도 저는 이제 돌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돌격이란 거 보시면은요. 자, 이제 우리 돌격이라고 이제 말한 이유는 뭐냐면 네, 매니저님 저희가 돌격이라고 의견해 주셨으니까 네. 지금 시장 전략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2,500이 단기 고점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500포인트를 아직까지는 터치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가 반등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하락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격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가 궁금한데요, 매니저님. 네. 오늘장 돌격이라고 외쳐주셨던 이유. 돌격이라고 맺힌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이 돌격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알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죠. 네. 그러니까 숲이죠, 숲.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보는 숲. 종합주가 지수인데 종합주가 지수를 간단히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60일선을 오늘 또 안착을 했어요. 자 확대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요거 이제 빨강색 선이 요게 61선인데 61선이라는 건 수급선이에요. 즉 매도가 위에서 누르는 힘, 매수가 위에서 밑에서 받쳐서 끌어올리는 힘인데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서는 게 61선인데 자 드디어 거기를 오늘 또 양봉으로 딱 안착을 했어요. 저는 당분간은 여기 내려오는 121선까지 한 2580에서 2600선까지는 계속 추세적으로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또 그러고 종합지수가 상승하면 그 와중에 많이 오르는 주도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방산 관련주들 그다음에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종합지수가 오르는 가운데 주도 나타났는데 이제 당분간은 계속 저는 돌격 앞으로를 하겠습니다. 1차 목표치가 2,600 정도로 보고 계속 돌격 앞으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2,600포인트를 또 기대로 썸머레일 앞으로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한데 네. 저희가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장 제약바이오주가 정말 잘 갔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매기도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제약바이오주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이슈라든지 원숭이 두창 이슈로 많이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네. 이 코로나 시대 때 그에 반해서 못 갔던 게 미용이나 신약 개발 관련된 바이오주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5천억 원 넘는 투자를 하겠다, 네.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관련한 종목들에도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말고도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다른 호재가 제약 바이오주를 좀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저는요, 제가 제약바이오가 일단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반기 매출액이 1조 1,000억 이상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상반기까지가 1조 이상을 돌파했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한 2조 5천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것이 되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보면은요, 삼성 바이오가 실적 추세가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번에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그것도 이제 초인플레이션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6월 말까지 하락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은 인플레이션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적과 인플레이션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또 가격도 충분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이번 썸머레일 구간에서는 세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제약바이오가 좀 악영향을 덜 받는 섹터
섹터가 네. 아닐까 싶은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실적이 잘 나오고 꾸준히 좀 가지고 있고 네. 셀트리온, 대웅제약 등등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이 호실적과 함께 잘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섹터 전체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옥석가리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학회가 남아 있으니까 좀 성장성이 있는 학회에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어떻게 좀 옥석가리기를 해볼까요? 이번 학회가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세계 언제 그 내일까지죠. 세계 폐암 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달 같은 경우는 유럽 종양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면역 항 학회가 또 그런 일정이 있는데 과거에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간 뭐 헬스케어 대회를 그게 열리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산미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갔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학회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가기는 이제 주가가 많이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회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종목을 업종 전체가 똑같이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공략할 필요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시장 자체가 2020년에 제약바이오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슈까지 겹쳐가지고 제약바이오가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거치면서 네. 종목들이 10배 이상 간 종목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계속 빠졌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그때 우리나라 시장이 대세 상승 국면이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웬만한 종목을 잡으면 수익을 많이 거뒀는데 지금은 이제 대세 하락 국면에서 비파 반동인 베어 마켓 랠리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제약바이오를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실적이 나는 실적이 특히 뒷받침이 되는 이제 재무 구조가 특히 좋은 종목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공략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개별주 위주로 접근해 보자라고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워낙 또 주가 변동성이 큰 섹터이기도 하고 네.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좀 가는 네.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법을 짜야 될지가 궁금한데 이러한 실적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좀 중장기로 제약바이오를 지켜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 하락 국면에서 이제 이번 6월 말까지 하락하고 나서 지금은 9월 말까지 이제 비파 반등,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에서 비파 반등, 베어 마켓 구간이에요. 종합지수가 큰 그림으로 보면 그러면 그 9월 달까지 이제 저는 상승한다고 봐요. 우리 지수가 2,700 정도.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거기에 종합지수의 상승 흐름에 맞춰가지고 기간 투자를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는 좀 조심할 필요 있겠고 종합지수의 상승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즉 종합지수가 고점을 치면 즉 2,600대 조심하고 2,700대 조심해서 거기서 가장 뛰어난 종목 이런 종목을 개별적으로 공략해서 개별 타깃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해드리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뭐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 그런 전략보다는 종합지수 같이 보면서 거기서도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를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기적인 투자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렇게 제약바이오 이슈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보도록 네.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벳셀 되겠습니다. 7월 22일 날 공략을 했었고 현대차의 UAM 관련한 수혜주로 꼽으셨는데요. 목표가를 당당하게 도달해주고 15% 넘는 수익을 내줬습니다. 이게 큰 급등이 아니라 천천히 견조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이제 1차 목표가를 가볍게 돌파를 했죠. 지난번에 저희가 그 7월 22일 날은 요 지점, 지난 이제 금요일 2주 전이었었죠.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천천히 올라왔어요. 이제 그렇지만 워낙 이 종목이 앞에 있는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매물을 다 소화한 상태예요. 참고로 이 회사는 도시마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으로 도심의 교통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나르는 비행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자회사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현대차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 형태를 본다면 앞에 있는 매물을 다 소화시키고 나서 자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죠. 눌림목 주고 나서 올라가니까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이다. 물론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만은 저는 계속 9월 달까지 본다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래프는 주봉 그래프인데요. 자, 주봉에서 거기 지금 파란색 선인데 20주 이동평균선 거기 중심선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지금 캔들을 그 단봉으로 즉 캔들 몸통 길이가 적은 상태에서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요거는 오르면서 매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징후가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주가가 9,000원을 돌파한다면 강력한 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회사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강력한 정책주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추석 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셀은 이제 주가는 시작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KPF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을 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최고가 대비 4%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로봇 관련주죠. 자, 이 종목은 로봇 관련주도 있습니다. 자회사가 AB비테크라는 회사가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 이 종목을 지난번에 우리 앵커님께서 이거 많이 올라와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살짝 눌러준다면은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종목이 가장 아마 그 이번 8월 달에도 가장 핫하고 뜨거운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군다나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한 또 박병규 매니저가 무료 방송에서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베셀과 KPF까지 두 종목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럼 오늘 또 내일 눈여겨볼 공략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래나노텍 가져와 주셨습니다. 미래나노텍, 2차 전지 양극재 관련한 기업 아닙니까? 네. 자, 이 회사는 지금 원래는 이제 IT 부품 관련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자회사인 미래첨단 소재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50% 인수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미래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 회사 자체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가 되겠는데 그래서 미래첨단 소재 지분을 50%도 인수를 했었고 그런데 미래첨단 소재라는 이 회사는 수산화 리튬 즉 2차 전지에 이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가장 높이는 게 양극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수산화 리튬인데 거기 수산화 리튬이라는 핵심 소재를 포스코 케미컬한테 납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곽적으로 회사에서 공시를 안 했습니다만은 국내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또 삼성 SDI 이런 회사들한테도 비밀리에 납품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GM한테도 대규모의 어떤 10조 이상의 양극재의 그런 소재를 공급을 했다는 그런 계약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자, 이 종목에 한번 미래나노텍의 실적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네. 실적 자체적인 실적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자체적인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빼어난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부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홀딩스가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양극재를 공급하는 미래나노텍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상한가까지 기록했다가 네. 지금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오늘 8,160원인데 네.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오늘 매수가 됐다면 1차 목표가 9,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1차 목표가 9,600원에 손절가 7,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 공략해볼 종목은 세림 BNG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 정도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친환경 그 업체 강소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새 저도 제가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배달 서비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느 집을 가더라도 아파트 문 입구에 쿠팡이 배달했던 그런 것이 다 이렇게 박스가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서비스를 해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만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왜요? 쓰레기가 네. 너무 많이 쌓입니다.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죠. 더군다나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음식을 얼지 않게끔 하는 이상한 뭐 소재를 넣어서 갖고 오는 거. 네. 그건 정말 처치가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구가 택배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구가 온통 쓰레기로 쌓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바로 그 플라스틱이 썩는 플라스틱 이거를 이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 유통 150개 회사들한테 이미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이나 그다음에 국유지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제는 그 쓰레기를 좀 이제 없애는 그런 방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 플라스틱. 더군다나 이 회사는 이 플라스틱이 이제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100% 바로 썩는 그런 플라스틱을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림 BNG 차트를 보면은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또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5%가량의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한 번에 또 큰 양봉이 나와줄 수 있을지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 종목을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재료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7월 29일 날에 이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회사에 대한 호재 뉴스가 주가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의 매수가는 오늘 3,98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서 매수가 체결되었을 때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4,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도 돌격 의견을 주셨고 돌격할 때 같이 갈 두 개의 든든한 공략주 세림 BNG 그리고 미래 나노텍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저희 다른 종목들의 의견도 알아봐야겠죠. 고엔스탑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 10가지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셀트리온이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20만 원을 터치하는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6% 넘게 오르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 버키 스튜디오는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네. 로봇 관련주도 최근 좋습니다. 에브리봇이 12%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 HN도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고 에코캡.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10%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 중에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역시나 셀트리온이겠죠. 네. 네, 저희 1등에 올라와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가에서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박병주 대장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던 셀트리온 그룹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반기, 즉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매출액이 1조가 넘었어요. 최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이제 앞으로 미래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램시마하고 램시마 SC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이 또 나왔고요. 또 이제 의미 있는 게 이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휴미라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바이오 의약이죠. 그것을 바이오 시밀러 즉 대체하는
그 한 게 바로 유플라이마인데 유플라이마에서도 의미 있는 실적이 지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항암 그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 이것도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상반기 실적을 이렇게 보고 나서 실적 그 앞으로 목표치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액을 2조 5천억 이상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상향을 해서 8천억대를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의 매출액을 2조 6천 정도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3조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가면은 이제 램시마 SC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이제 뚫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제 그 합해가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 돌파하는 그런 규모가 100조 시장을 계속 노리기 때문에 거기서 10%만 점령하더라도 매출액이 10조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2023년부터 시작된다면 주가는 내년 실적을 미리 반영하거든요. 그렇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써 주가가 17.58% 올랐죠.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내일장 고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가 또 항상 강조해드렸던 종목인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밑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우주경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발표를 한다고 했죠. 네. 이 다누리호 발사 성공을 언급을 하면서 네. 우주 강국, 정부가 발돋움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워낙 고점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오늘 그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우주 항공에 대해서 정부에서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또 그 회사가 최근에 지금 그 우리 방산업체들이 그 폴란드나 이쪽 이제 유럽 쪽에 무기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감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그 절반 스텔스형인 그 항공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종목이 상승한 것으로 보면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내일장 고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버키 스튜디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관련주가 되게 잘 갔습니다. 전국의 영화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버키 스튜디오는 그 안에서 영화 헌트 예매율이 1위에 오르면서 급등을 했다고 하죠. 이제 좀 바닥권을 탈출해 줄 수 있을지 내일장 의견 들어볼까요? 자, 버킷스토어는 제가 이 종목은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오늘 그 주가를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그 평소보다 많이 붙었어요.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 1억 주 이상 붙었고, 그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주가가 상승한 걸로 본다면 헌터라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정재 그분이 개입을 해서 만든 영화고, 더군다나 이정재 씨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거기 지분을 버킷 스튜디오 갖고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는 고 의견 주셨는데 그럼 다른 영화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이 없으면은 사실 주가가 급등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영화 관람객이 급증했다라는 이슈도 있어서 여타 다른 콘텐츠 관련주나 이런 영화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영화 관련주는 저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름 방학 시즌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최근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재밌었나요? 네, 저희 아들하고 같이 보고 왔는데 저는 한산은 3번을 봤습니다. 한산은 3번을 봤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저도 생각보다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관객들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차라리 영화관에 있자 집에 있지 말고 실내에 있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많이 좀 극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관련주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영화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질 때 영화 관련주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좀 접어들고 있고 영화 관람객도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좀 전체적으로 잘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고로 정리해 보겠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미래 나노텍 네. 공략주로 제시를 하셨죠. 이 미래 나노텍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이죠. 2차 전지 소재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요. 2차 전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양극재하고 음극재인데 네. 이 회사는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하는 회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GM한테 양극재를 10조 이상 대규모로 공급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지난번에 7월 8일 날 그런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주가가 대량 거래를 터뜨리며 평소보다도 주가가 약 12배 이상의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부분의 고점을 주가가 돌파하면서 또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종목의 그 중기적인 그 목표치는 16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M과 추가 수주 이슈로 인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목표 주가까지도 설정을 해주셨네요. 네. 그럼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저희가 가져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 스페시픽하게 양극재 관련주들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 전반적으로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처럼 확실하게 그 수주를 하거나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는 회사들을 선별적으로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9월 달까지 상승하는 구간이 전체적인 시황이 대세 상승하기보다는 베어 마켓 레일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 구매에서도 선별적으로 보고 또 이제 지금 그 시장 참가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많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가 성장성이 계속 앞으로 5년 이내에 15% 이상 성장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그 밸류 자체가 보통 펄을 말하는데 밸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하다가 2,700선에서 하락하면 2차 전지도 같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종합지수와 같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슈나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 종목별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스탑 4종목 들어봤고요. 저희가 앞서서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차차님께서 네. 셀트리온 삼형제 덕에 7월부터 든든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온 삼형제 지금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으셔서 리뷰를 네.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어디로 가면 매니저님과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은 무료 방송을 이제 쉬고 대신에 박병주 주식 투어라고 너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N 골드 박병주 밴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또 내일은 제가 오후 4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밴드와 무료 방송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투자는 대장 박병주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MBN 골드 박병주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